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또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너무 답답하고 또 이제 화가 나는 이 마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박정호 아스파스 통해서 헌재의 내부 사정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전 여러분들이 응원하신 두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그냥 지난주에 봤던 상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봤을 때는 3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했는데 내일은 또 4월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지호 대변인 답답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송구합니다. 지금 3월 초순부터 계속 이번 주 금요일은 난다, 이번 주 금요일은 난다 했는데 지금 4월이 내일 아닙니까? 네. 지금 3월 마지막이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고, 제가 오마이TV와 함께 계속 광화문 집회 현장을 가면은 그 국민들의 그 답답함이라는 게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탄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나, 또 이렇게 불안해해야 하나. 여기에 뭐 유언비어가 퍼지고 뭐 각종 되지도 않는 말들이 퍼지면서 지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밤에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아서 장사도 안 되고, 이러한 정말 엉망진창의 국정 혼란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되는지 참 한탄스럽고요. 네. 오늘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지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헌재가 이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예 브리핑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지난번에 3월 17일도 예상을 하셨고 여러 번 예상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무의미한 상황이 됐습니다. 4월까지 가게 됐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늦어진다고 보세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네.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으로 몸을 사리다 보면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네. 긍정 부정.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 4월 18일 날 이 두 분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너무 일찍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저는 그 전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평결을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인을 했는데 평인을 평결은 하고 안 있고, 했으니까. 평결 안 했으니까.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의견들을 한번 내면 예. 그거를 뱉었던 걸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들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들이 너무 빨리 이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어떠한 식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 하거나 위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 지난 박근혜 때 마찬가지로 한 3일 전, 박근혜 때는 3일 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윤상현 의원도 그래서 4월 11일 날 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몸을 사려야 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거는 결론은 하나거든요. 네.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못 내렸는데, 특히 그 전에는 이재명 재판 끝나고 해라, 뭐 한덕수 먼저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이게 스케줄이 따라갔잖아요. 그 처음에 헌재가 보여줬던 태도와는 다르게 그건 이제 국민의힘 쪽에 어떤 그 영향력 같은 것들이 엄청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그쪽 성향을 좀 가졌다고 생각되는 판사님 두 분 정도가 계속해서 이제 버티기
네. 이제 이런 걸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못 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명분이나 핑계는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재의 이 존립 자체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네. 갔어요.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헌재를 만든 이유가 헌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걸 빨리 판단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끌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럼요.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국민을 위협했잖아요. 박근혜 때는 국민을 위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하.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재단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재벌들부터 돈을 막 받아냈어. 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유착 내지는 뇌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거는 총칼을 들고서 특정인들을 체포한다 그리고 죽인다 그랬다는 것도 나오고 네. 제2계엄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 빨리 해제 결의를 했는데도 야 이거 안 받을 방법이 있냐 좀 찾아봐라 비상계엄 또 할 수 없냐 이러면서 시간을 4시간을 더 끌어갖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고 이렇게 명확한 거를 왜 이렇게 금방 안 하냐 결국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법이 정치화되는 거 그다음에 우려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 구성이나 대법관의 구성이 각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집단들에서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 플러스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게 너무 좀 무섭다. 협박, 가족 살해 이런 것까지 막 나오니까 예.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5대3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 막 해가지고 그게 막 퍼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특정인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정말 언급하신 것처럼 버티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뭐 제압을 못한 상황이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좀 김재 대변인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판결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근데 어떤 이견이냐? 이런 어떤 이견인가에 나온 여러 가지 설들이 다 뇌피셜 아닙니까? 그 정확한 내용은 헌법재판관 8인만 알고 있고 네.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헌법재판관 5대3 예. 대들하게 걸렸다. 이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설마 3명씩이나 그러한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고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용이지만 네. 소수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결사항전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조금씩 해보고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군에 있는 계엄 관계자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실, 행정부처, 검찰에서 내란을 동조했던 내란 세력들이 일부 남아서 12월 3일 이후에 이 탄핵 국면에서 계속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구명 운동을 했고 한쪽으로는 거리에 나가서 극우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폭력 소요 약탈을 조장하고 뭐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을 필두로 한 아스팔트 극우들이 요동칠 수 있게 그러한 좀 밑받침을 해주고 또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극우 지도자들 또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또 아스팔트 극우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핵 기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던 게 지금의 어떤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로부터 반역도당, 내란 잔당들은 초기에 확실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쉽고요. 지금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등이 사실 그렇습니다. 마흔역 재판관만 임명했더라도 이렇게 헌재의 결정이 늦춰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을 이대로 가만 지켜봐야 하나 이런 자괴감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민주당 의원분들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일까지 정말 마흔역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 이제 언급을 해서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흔역 이 재판관 임명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뭐 조한창 재판관이 아마 헌재 안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 빈자리가 커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흔역 재판관 말고 정계선하고 조한창 이 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한 최상목 대행이 그 당시부터 이걸 두 사람을 임명하면서 조한창 재판관을 어떻게든 밀어 넣어서 이 상황까지 좀 큰 그림 그려서 끌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는 이 재판관들이 각각 추천되는 그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컨대 이런 것 같아요. 조한창 재판관이 청문회 때 행동이나 그 자기의 소신을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또 뭐 그게 윤석열 총장 예전 시절처럼 그게 거짓말을 막 대놓고 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얘기한 걸 들어보면 되게 합리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라든가 뭔가 내가 무조건 억지를 부려가지고 누구 편 만들겠다 이런 건 안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 기각할 때 각하하고 그럴 때 보니까 예. 이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각하 쪽으로 의견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네. 뭐 장인이 하나회 뭐 누구였다면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비난하는 분들이 많고 국민의힘 사람이었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뻔뻔하게 나는 그래도 나를 뽑아준 국민의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기각으로 가지 각하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각하 의견을 내는 게 별 의미는 없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6명이 이미 다 200명 안 하도 된다. 151명만 찬성했으면 된다라고 벌써 절차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정영식과 같은 151석은 안 됩니다. 200석이합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특별한 이득이 없어요. 아주 소신이 그 확고부당한 소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헌법학자들 서울에서는 그렇게 6명의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151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90% 이상의 다수설이고 실제 소수설은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 5%는 그냥 모르겠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5%에 자기가 뛰어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분은 특히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완벽하게 국민의힘의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따라갔어야만 되는 정말 AI적인 혹은 로봇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쪽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각으로 갔을 것인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은 오히려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기각이냐 뭐 각하냐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서 각하라고 주장한다고 하려면 윤석열 때도 그런 각하 사유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네. 우선 그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윤석열에게는 전혀 포함이 안 되죠. 윤석열은 204석으로 지금 204표로 이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 남는 거는 내란 행위냐 뭐 내란 죄 내란 행위냐 내란 죄냐 뭐 이런 거 넣냐 뺐냐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한덕수 때도 이미 똑같은 문제였는데 재판관들이 그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절차적으로 다루지도 않았어요. 네. 만약에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영식과 조한창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식과 조한창이 한덕수 때 한 거는 오로지 숫자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150이냐 200이냐. 근데 사실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쟁점들도 있었는데 그 쟁점에 대한 절차적인 위배 여부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차 위배와 관련된 쟁점이 윤석열 때는 어떻게 되냐? 윤석열 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란죄냐 내란 행위냐 이거 넣냐 뺐냐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덕수 때는 안 하고 갑자기 여기서 한다? 나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그거는 한덕수 때 안 했다는 뜻은 그거는 절차적으로 위배라고 안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벌써 절차에서 빠지죠. 윤석열 때는. 예.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뭐냐. 예. 형사재판에서 사용했던 수사기록 같은 것들을 이 헌법 상황에서 쓸 수 있냐 없냐 증거로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때는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 때는 자기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었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때는 윤석열 씨가 수사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네, 수사 안 받은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 자료가 올라갔을 뿐이에요. 김용현이라든가 예. 뭐 박정곤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 한덕수 때는 한번 잠깐 아주 잠깐 본인이 그냥 주장하는 바만 얘기했지만 실제 윤석열 때는 그런 거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요 수사 기록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이 윤석열 재판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절차적으로 그걸 뭐 인정한다 안 한다 해봤자 인용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 그리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안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그렇네요. 얘기예요. 그럼 그 세 가지 것이 절차적으로 빠지면 각하할 보세요. 게 없네. 정영식하고 예. 조한창 입장에서는 그걸 각할 만한 뭐가 있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김복형처럼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얼토당토하는 김복형처럼 절차 주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영식이나 이 조한창처럼 우리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각이든 각하든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각하적으로 이 사람들은 차마 내가 기각까지는 못 쓰고 각하를 했다고 나는 보고 그러려면 이쪽에 이 윤석열 씨 쪽에 와가지고 그러면 기각할 수 있냐 각할 수 있냐 한덕수보다도 더 기각할 가능성이 없죠. 왜? 한덕수는 소극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좀 했다고 보여지고 실제 자기가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윤석열은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냥 국민을 위협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기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이걸 가지고서 기각이 아니라고 기각이라고 쓸 수가 없고 인용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자면 난 오히려 그래서 조한창이나 정영식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각하 얘기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내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두 명이 나 표결 못합니다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뭐 이제 인용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결이라고 하는 게 예컨대 편결하면서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한다? 지금 당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기를 고려하는 것 같다는 거죠. 시기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를 고려하면서 퇴임 이제 임박해서 그리고 이제 미션이 좀 있었다고 봐요. 미션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선거 이후 한덕수 뭐 이후에 뭐 해가지고 그 미션이 있었는데 그 이미 다 지나갔고 미션 클리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4월 2일에 있는 뭐 재보궐선거까지 결과까지 봐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헌재가 그래 볼 거까지 다 보라 그래. 그야말로 뭐 정치화가 진짜 돼가지고 정치적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하면은 3월 12일까지인가요? 그때 했으면은 우리가 돈 아꼈잖아요. 3월 10일 그때 선거했으면 재보궐하고 대선하고 같이 해서 우리 3,400 아꼈잖아요. 그렇지. 3,400억이죠. 그러니까 3,400억이요. 예, 3,400억이죠. 3,400만 원이 아니라 3,400억. 3,400억을 아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인지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저희가 한동수 변호사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은 문영백 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빨리 결정을 내려라. 선고 기일 지정부터 해라 이런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4월 18일이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개점 휴업 상태로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권한대행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국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뭐 먹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고우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네.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보고 아 이제 좀 제발 좀 우리 지지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전혀 안 나가세요. 그래도 불안한가 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불안하면은 밤에 잘 안 나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12월 3일 이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말도 못하는 타격을 입고 있고요.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 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상황을 감내해야 됩니까? 자, 12월 3일 때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회 와서 국회의원 지킨 사람 헌법재판관이었습니까? 검사들이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가서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과 싸워서 국회 지켰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그냥 탄핵됐습니까? 아닙니다. 3분의 2의 압도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찬성해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대통령직에서 탄핵 소추된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늦추고 정말 유언비어가 창궐하게 만들고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이 행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내란숙애가 지명했어도 그 지명만 대통령이 한 거지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마치 정파, 보수, 윤석열 내란수계를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보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야말로 윤석열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인사하고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했습니까? 무조건 보은이었어요. 자기 사업, 자기 앞날을 위해서 조금 능력이 모자르고 부패한 사람들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김문수,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 내 목 챙겨라,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자리는 안 놔주고 국정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헌법재판관들도요, 공인이고 국가 최고 원로 기관인 만큼 국민을 위한 재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거 되게 고무적이에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무죄 항소심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갤럽 조사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을 때 그때 윤석열 탄핵이랑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고 강해졌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오차범위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실제 이재명 대표 무죄 후폭풍이 하루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는 네. 오히려 훨씬 더 이제 그게 완벽하게 반영이 된 리얼미터 상황의 이제 조사. 조사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자, 되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금 11% 정도, 11.2%나 지금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지율 정도가. 그렇네요. 또 정권 교체도 57.1%, 뭐 연장 37.8%, 많이 두 개 차이가 20%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올랐어요, 훨씬. 49.5%고 와, 거의 김문수에 대한 게 50%? 16.3%, 예. 홍준표가 7, 한동훈이 6이에요. 여기 오세훈은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죠. 이 합쳐 보게 되면 이 여권 후보들은 사실은 이 대선에서는 누가 나와도 필패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대1 가상 대결을 살펴보았어도 실질적으로 뭐 누구를 갖다 대도 이제 2배 이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컨대 이제 유권자층에서 보게 되면은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폭이 훨씬 더 늘어났고, 네. 중도층에서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폭이 훨씬 늘어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확실히 지금 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예. 이제 반영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실제 오차범위 바뀌라는 이 추세가 계속이 되면 헌재가 아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이 결국 정치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여론이 들어왔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도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법리적으로 옳을 뿐더러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러면 훨씬 더 편하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네요. 지금 봐요. 예,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헌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죠. 봤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뭐 4월로 넘어가서 이제 빨리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최대한 빨리 4월
초순에, 그러니까 일주일 첫 주 안에는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댓글을 보니까 슈퍼챗을 좀 보면 세민 204님께서 언제까지 헌재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 탄핵도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엄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데려옵시다. 그래서 200석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넓혀가서 보수 쪽과도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늦어지는 상황, 답답하고 힘들고 화난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묻고 계시는데 김조 대변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네. 2, 3회 이상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네. 성남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모임도 많이 만들어서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왜 탄핵돼야 되는지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고 뭐 거리 집회도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결정할 건 없죠. 헌법재판관 8명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압박을 느끼고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사실은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도 열심히 받고 지인들에게 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뭐 댓글도 쓰고 SNS로 퍼뜨리는 게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뭐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삭발을 하고 네. 단식을 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에 나가 보니까요. 국회의원들도 따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광화문 앞에서 아침부터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본인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원하는데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하지만 사실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힘으로 현재까지 계엄을 맞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지금 뭐 댓글로도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이 내란 잔당들을 진압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에는 정말 탄핵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헌법재판관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후손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가 막 돌았냐면은 도대체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냐? 1번 국민의힘이 만들었냐? 2번 민주당이 만들었냐? 근데 이제 순서도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1번 국민의힘, 2번 민주당. 자,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예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무슨 내용? 네.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내용? 그다음에 민주당도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하면 예스 노로 대답하는 네, 순서도가 따라가는 있었는데 거, 네, 밑으로. 뭘 해도 민주당이 잘못했다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왜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자,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니? 민주당이 만들었어. 자, 그래? 그 민주당 왜 이렇게 못했어? 미안해. 민주당이 못했니 잘했니? 못했어. 못했어? 그럼 왜 못했니? 역시 민주당은 안 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국민의힘이 뭐 잘못했다고 치고 나오더라도 이 사태가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럼 민주당은 뭐 했니? 옆에서 민주당이 잘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아닌데? 무슨 소리야? 너네가 사람이 더 많잖아. 니네가 더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이 잘못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 순서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예. 야 이거 내가 맨날 느끼던 거랑 똑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선 네.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최선 다해서 하고 있어요. 예. 나가서 맨날 집회도 하고 있고 소리도 높이고 있고 또 성금도 모아서 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72시간 동안 100만인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거 지원 헌재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서명했거든요. 이게 100만 명 저는 금방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결론을 특정하게 내려라기보다는 빨리 네 할 일을 좀 해서 이 혼란을 좀 줄여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 말고는 다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쪽과는 다르게. 자, 그러면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국회가 지난주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죠. 금요일 정도부터. 네. 그래서 일단은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덕수가 또 마음대로 만행을 저지를까 봐 한덕수 그러지 마라라고 일단 경고도 하면서 국회에서는 이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후임 재판이 없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그때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시켜가지고 네. 이거 실질도 하려고 그래. 물론 권한대행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권한대행 탄핵시킬 수도 있다. 이 카드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입법인 거예요. 두 번째, 한덕수에 대해서 또 최상목에 대해서 마흔역 임명 안 하면 너 탄핵도 될 줄 알아? 지난번에 네가 기각된 거 가지고 기고만장한 거 같은데 그때 거랑은 지금 상황이 달라. 그때 네가 13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었고 너가 3명 다 임명 안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네가 고의가 없다고 헌재가 결정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네가 명백하게 100일 넘는 동안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네가 봤잖아. 넌 고의적인 거야라고 하면서 이 최상목과 한덕수를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도 이제 저번에 했었지만 이번에는 마은혁이라고 한 재판관에 대해서 지위를 또 인정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도 또 냈죠.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또 알리고 있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 사람들 김어준 말 들어가지고 니네가 또 이런 식으로 소선 의원들이 날뛰고 있구나 이러면서 또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은 그래? 네. 어디 한번 보자. 나도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어. 무고죄로. 이래도 무고죄를 또 서로 치고받고 지금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자, 줄탄핵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누구죠? 법관이 해야 될 게 남은 거죠. 법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그걸 못한다 그러면 전 차라리 그러려면 법관들 전부 다 탄핵시켜버려. 이것도 가능해요. 직무유기잖아. 그들은. 이거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더 중요한 거. 실제 4월 18일까지 만약에 이 판결 선고 안 나오고 그냥 가버리거나 현재 재판관 6명으로 그냥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만 싫은 게 아니에요. 윤석열도 싫어요. 윤석열 왜 싫어요? 윤석열이 6명 있으면 결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자기 팬딩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팬딩 상태에. 팬딩 상태에 6개월 정도 180일까지는 팬딩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된다는. 그럼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 한덕수하고 최상목을 우리가 안 건드리면 예. 그들이 계속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신 나가지고. 한덕수의 태도 보세요. 한덕수 태도 한번 보세요. 예. 한덕수는 처음에는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을 때는 막 그 사람들에게 껍박 죽는 것처럼 고개 숙여요. 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장이야. 아하. 자기가 정말로 이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구리에서 여우가 대장이하듯이 네. 자기가 또 고개를 폭 쳐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그거 그러면 안 돼 임마 내려가 이러면 또 갑자기 또 고개 팍 숙여요. 미안합니다 막 이러다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옛날에 기고만장했던 걸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이제 헷갈리고 있으면 또 그때 슬금슬금 고개를 또 들어요. 난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윤석열은 안 좋아요. 윤석열 원래 한덕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 보다는 거 말고 한 일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마은혁 임명하라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아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럼 좋아 국무회의에서 한번 얘기해보지.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를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또 명분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딱 보기에 아주 네가 신났구나. 지금 나는 여기다가 바보같이 가둬놓고 직무 정지시켜놓고 네가 지금 네 맘대로 뭐하고 돌아다니냐. 이 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겠지. 아무리 자기 말을 듣고서 그다음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도 이건 별로 원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꾸 부정하지 마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언론에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잘 못해서 민주당이 이 책임을 이 사태를 만든 것처럼 이제 호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그렇죠.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이제 초선들이 줄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72명인가 고발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고발 사유가 뭐 내란 음모죄로 고발한다는 내란 거예요. 선동 내란 음모. 선동. 내란 아 네. 이게 행정부를 마비시킨다 뭐 이런 거. 저는 음모죄로 저 말 내란 선동 자체가 음모죄로 잘 형사 이해가 고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활용해야 된다, 네.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란입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왜 탄핵 소추를 해? 탄핵 소추하면 내란이야. 그러면 탄핵 소추권이 행사하면 내란이란 얘기인데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해는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보이지 않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를 돕는 듯한 시그널을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망언록이라고 하면서 명언록을 막 이렇게 네, 만들어서 네. 지역위원장들한테 뿌리고 막 PDF 파일로 뿌리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보면은 또 탄핵 소추 윤석열 내란 소개 피의자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승복해야겠다.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으로서 혁혁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비미가 돼서 아주 그냥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는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고발하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들을 좀 피해 보려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한덕수, 네. 최상목 그에 대한 그런 탄핵 소추에 대해서 뭔가 홍보가 더 잘 되고 뭔가 좀 맞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네. 이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냥 더도 말고 딱 이만큼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대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이 법에 따라 행동한다고 해서 내란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란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12.3 내란 사태 발생 때 뭔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추경호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당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나. 뭐 같이 그 12.3 내란 사태 같은 그런 사고에서 뭔가 국회 내에서 내란 동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규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님, 월드님 저보고 썰 풀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왜 썰이에요? 썰이란 증거를 대봐요 한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떤 식으로 더 추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팩트에 기반해서 내가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해줬잖아요. 내가 그럼요. 여론조사에도 다 팩트에 기반해서 다 말해줬잖아요. 어떤 게 썰이에요? 정확히 말해봐요. 네. 화내지 말고 본인들도 화내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뭐 사실 뭐가 문제인지를 보세요. 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이고 분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걸 좀 빠르게 바꾸고 헌재 판단을 빨리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국민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3월 31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보다 우리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월 첫 주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때 표정은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밝았죠. 희망이 있었죠 그때. 점점 얼굴이 좀 굳어지고 좀 초조한 그 느낌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일단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플랜 A, B, C는 다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럼요. 지금 다 하고 거기에 있어.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를 이제 늘리는 것도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통과가 되면 4월 18일 최소한 4월 18일까지 계속 끌면서 그거 넘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저쪽 사람들의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맞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세정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인드 JY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민주당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왔다고 보는 시각이 주변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탄핵 찬성한 국힘당 소장파들 물밑 설득과 정치적 발의해서 200석을 넘겨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특검을 통과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8대 0이라고 떠들며 기다려야 한다던 민주당 의원들
실세 김건희를 총공세 안 한 점,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말만 믿고 안이하게 헌재 결정만 기다리던 국민들만 뒤통수 맞은 거죠. 이런 또 의견도 주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민주당 탓이라니까요, 몽땅.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좀 더 치밀하게 갔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10시에 박범계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이에 김기표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이게 바로 국민의 민심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가 계속 되고 돌아와서 파기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란 특검까지 못 가는 상황. 결국에는 김성훈 차장이 또 지금 검찰에서 청구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마각을 드러낸 인사안까지 가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그야말로 악은 이렇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 이런 또 반성을 하시는 것 너무 같기도 하고요. 착하게, 아니 자꾸 그렇게 반성하지 예. 마요. 우리가 뭘 못했어요. 나 진짜 답답하네. 내가 예.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는 중인데. 네네. 하여 누가 한 짓이냐? 민주당이 했다, 국민의힘이 했다. 자, 민주당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잘한 짓이냐? 예스. 근데 왜 그밖에 못해? 못한 짓이야? 야, 민주당 역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잘한 짓이냐? 그래, 근데 왜 민주당은 그밖에 못해? 뭐든 일이 이재경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뭐했어? 역시 민주당은 안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 개 명제 가지고 자기네끼리 돌리는 거예요. 네. 왜? 민주당이 만만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국민의힘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논외로 하고. 거기는 뭐 그러니까 왔으니까. 만만하고 순하고 어차피 뭐라고 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네. 적반하장으로 안 나올 사람들한테 말을 가는 거지. 아하.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우기고 이럴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뭐 김은아님도 민주당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런 왜 말씀 자꾸 주고 민주당만 계시고, 탓해? 꽁보리님께서 민주당이 만만하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뜻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뭐 결국에는 헌재가 풀어야 될 문제긴 해요. 손 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많이 내가 어제 손목이 저려서. 서면을 60장씩 막 몇 개를 썼더니 어깨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자, 손 드신 줄 알고 한 말씀이 손 아닙니다. 드신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자, 이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두 사람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그러니까 4월 18일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4월 18일 넉넉하네라 그렇지, 맞아, 얘기했는데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보름 좀 남았으니까 그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재량권을 사용해서 재판,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소장이니까 사실은 선고 기일만이라도 좀 빨리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문영배 재판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음. 그분이 그렇게 막 강하게 혼자서 막 끌고 나가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를 못해요. 문영배 재판관이 18기거든요. 예.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17기예요. 자기보다 이제 한개수가 더 높아요. 정영식 그리고 재판관. 그 문영배 재판관이 지방에서만 있었어요. 계속 부산 중심으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향판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던 사람들하고 조금 이 결이 조금 달라요. 예.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조금 순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대행으로서 처음엔 초창기 때 이걸 막 강하게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강하게 리더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소장 권한대행, 소장 역할을 이번엔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쉽다는 거죠.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내란 잔당들이 그냥 거리에 나와서 폭력 행위가 용인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어떤 내란 잔당들의 어떤 내란 행위들, 내란 옹호 행위들, 내란 찬양 행위들, 네. 안면 몰수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따박따박 법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압박해 나가야 된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정치력을 발휘해라, 뭐를 발휘해라. 아니 한번 이 폭력 소요 사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상대와 한번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냥 아니 지금 대화가 될 것 같으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구속 취소가 됐으며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구속 기각이 되겠냐고요. 지금 검찰 행정부에 있는 내란 잔당들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테러를 만들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복하지 않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분들도 민주당 탓할 수 있죠. 저희도 172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지적할 만합니다. 다만 일은 좀 해결해 놓고 탓을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없어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정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민주당이 이 내란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마은혁 재판관을 향해서 후보자를 향해서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되나 봐요, 마은혁. 네, 걱정되는 거예요. 올까봐. 권성동 원내대표의 네. 태도를 잘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말은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판도라 나와가지고도 난 이재명이가 내 2년 후배인데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네.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톡톡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칭찬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망원집이라고 내놓은 게 결국은 전부 다 명원집으로 명원집, 밝혀져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 당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하는 거를 몽땅 다 들어다 보면 오히려 전부 다 엑스맨처럼 사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도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이번에도 네.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나니까 사진 기자들한테 내 사진 확대하지 마세요. 그럼 조작이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갖고 오히려 조작이냐 아니냐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쓰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대답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현재에 되게 몸이 다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취소돼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관저 들어갔을 때 방문했다가 혼났대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방문하고서 그렇죠. 좀 위로해주려 갔더니 야 개인적으로 온 거니 당에서 온 거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왔는데요. 뭐라고 이러면서 혼자 막 일장 연설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떠들고 막 살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그 맞아요. 이후부터 되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평화롭고 우아하게 지금 기선 잡고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해서 누구한테 붙을지도 몰라. 네. 사실 자기네끼리 내가 나서 갖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예컨대 윤석열한테 붙는 것이 과연 나의 인생에서 정치적으로 더 오래 갈까? 네. 아니면 그냥 이번에 얘를 버리는 게 나을까? 이런 머릿속에서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들이 뭐 센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속으로 겁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다. 하루 강아지 법무사무소 모르고 막 깨깨깨깨 앞에서 또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 뒤에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이재명 대표 만나면 좀 가슴에 좀 뭔가 뜨거운 게 생기는지 뭔가 안정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정을 표정이 찾- 밝아요. 표정이 밝죠. 이재명 대표 만날 네, 때마다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민망해하는 얼굴이야. 솔직히 말하고 달리. 아니 대학 시절에 그 네네.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같이 준비했고 고시원에서 동문 수학한 네. 사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니 난 최강욱 의원이 진짜 웃겼다니까요. 최강욱 의원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자기가 이제 그 표창장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고발 사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쭉 올려놓은 거 가지고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로부터 막 뭐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 검찰한테도 그때 막 공격당하고 자기 그 손준성이랑 뭐 이런 고발당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고발했던 그런 쪽이나 그 검찰 쪽 사람들이 네.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집까지 데려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최강욱 의원 와이프가 당신은 참 저 사람들 갖고 잘 다닌다. 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니까 와가지고 우리 집에 늦은 시간에도 와서 밥 먹고 이러고 노는구나. 당신이 저 사람들이 뭐 당신 꼬봉이냐 뭐 이런 취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딱 안면 몰수하고 막 고발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러고 또 검찰에서 이렇게 기소하고 때리고 그런 거 보고 자기 완전히 열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짓을 하면 되게 웃겨요.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예.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나 권성동이나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안면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친했던 사람들이잖아. 네. 우리가 옛날에 연선 다닐 때 얼마나 끈끈하게 놀았는지 모르죠. 정말 300만 시절에는요 엄청나게 끈끈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은 전부 다 300만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 뭐 지난주에 있었던 서해소의 날 기념식 현장 기념식 참석을 마치고 표정이 봐. 나오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서로 이재명 막 대표 이렇게 모습.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손까지 이렇게 인사하면서 동시에 올려. 네. 아니 저게 사실 싫은 사람들 표정이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오마이 TV에 영상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게 내가 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그러면서 서로가 지금 이 어느 정도 이게 익스큐즈가 되고 있는 장면인 거잖아요. 서로 다 쳐다보는 거 봐. 권성동 원내대표 더 더 고개 막 돌려서 봐. 쳐다보네요. 눈에 좀 들어오고. 네. 자 그리고 근데 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흔여 후보자 공격하고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문영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5대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장하는 겁니까? 뭐 이제 그러한 아니면 진짜 빨리 조기 대선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SBS 한 기자가 예. 이제 그런 뇌피셜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5대3 그런 것도 이기면서. 그런 것도 그런- 있는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도 빨리 대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사실 지난주 수요일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유죄다. 이제 끝났다. 빨리 대법원 판결 나올 수 있게 우린 조치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나오지도 마라. 유죄 나오면은 2심까지 확정됐으니까 나오지도 마라. 2심 되면은 피선거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어떠한 정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지금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좀 빨리 돼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출판 책도 냈고 네. 또 홍준표, 오세훈 지금 열심히 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내심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데 뭔가 또 극우 지지층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선동 의원이 막 뭐 내란이다 아니다 야당을 해산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권영세 대표도 뭔가 센 발언으로 뭔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 중매해 준 거 맞아요? 옛날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설이 있던데 정확하지 그건 잘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참. 근데 그건 제가 다 아는 거하고는 연결돼 다른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가족분의 소개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하셨어. 아니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 설이 있어요. 진짜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이제 권성동 대표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이런 건 다들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빨리 선거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기각이니까 빨리 해라라면서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고 빨리 선거에서 파면 결정 나오면 빨리 조기 대선 가니까 지금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빨리 조기 대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주자들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장관도 좀 지금 뭔가 좀 뉘앙스가 달라졌더라고요. 미칠라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 속으로. 탑거리 몇 개까지 할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나중에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김문수 그리고 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뭐 이준석도 지금 오늘이 생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생일인 것 같은데 만 40세가 돼서 맞아요 오늘이 그렇죠. 생일이에요. 예. 근데 대선 주자가 진짜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되면 뭐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 났는데 거기. 예, 다 기다리고 다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예,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이거 불확실한 상황을 좀 정리하고 빨리 가고 싶다. 특히 명태균 사안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 김현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김현 민주당 의원이 예. 강릉 사람이잖아요. 예. 그 강릉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집도 이제 지분이 있는 집인데 그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함재비로 왔대요. 오징어 이렇게 해서
짊어지고 언니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형부 친구였던 거야. 네. 근데 야. 함자비를 올 정도면 엄청나게 친한 사람인 거잖아요. 오징어 쓰고 이렇게 딱 짊어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 하러 왔었을 때. 민주당과 인연이 좀 엄청- 깊은 게 아니세요? 엄청나다니까. 뿌리가 민주당인데요. 권성동 이건 내가 직접 원내대표는. 들은 얘기예요. 야. 그 김현 의원에게. 아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네. 자, 너무 그래요. 재밌어요. 그렇게 참 권성동 얘기하면서 웃게 되지만 이제 상황이 참 엄정한 건 사실이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내일까지면 내일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뭐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마흔형 재판관 얘기를 또 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예상하건데 뭐 국무위원도 또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못합니다. 이거 마흔형 임명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아니 국무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헌재가 결정한 위원이라고 얘기한 걸 그냥 뭉개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 생전 처음 봤다니까요. 그 전에는 윤석열 씨는 예. 그렇게 입으로는 법치 아니었습니까? 입만 벌리면 법치 얘기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그렇죠. 예, 하나도 자기 말대로 지킨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너무 안면 몰수하고 염치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네. 국민분들도 이런 정권, 이런 국민의원들, 이런 정당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과거 그래도 공당의 정치인들, 국무위원들 어느 정도 좀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거짓이나 명분 없는 짓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사과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냥 뻔뻔하게 그냥 나는 내 목 지킬 거야. 나는 그냥 보훈할 거야. 나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고요. 네. 정말 심판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최상목 지금 이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있는데 한 2억 정도의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게 진짜 지금 난 이게 논란이 너무 됐는데. 분노해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데 예.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는 이득인 거야.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국채를 샀으니. 국채를 미국에서 그 강달러에 대한 그걸 강달러가 되면은 훨씬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예. 그 국채를 산 거 아니에요? 2억 원어치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네요. 참네요. 방어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재산이 방어하면서 내 안 재산이 늘어나니까. 떨어지는데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뻔뻔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 사람 때문에 예. 저 사람 경제 수장이어가지고 그동안 한 게 뭐예요? 윤석열 때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경제수석 저 사람이 하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네, 기재부 장관 하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부총리하고. 미안해 하거나 뭔가 좀 잘못했다고 하거나 반성을 네. 하거나 무능력함에 대해서 그러면 인정하고 내려오든가 뭐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자리 버티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대행하면서 헌재 재판관도 임명 안 해. 지 그렇죠. 맘대로 한 명을 빼다가지고 자기네 맘대로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놔. 자기는 또 그 와중에 돈 벌겠다고 국채를 사질 않나. 미친 거죠. 저런 사람은 진짜 우리가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돼요, 진짜. 난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미국 국채를 수억 원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인사청문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팔았대요. 네. 맞아요, 청문회 때 팔고 나서 걸려서 팔았다가 2024년도에 다시 산 거예요. 다시 국채에 투자했고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뭐 2억 정도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샀고 샀다, 어느 정도 팔았다. 팔았는지는 사실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올해까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해외에 유학한 그 유학생들 부모들이 환율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얼마나 있으니까 힘든데요, 지금 지금. 힘들어 그럼요. 죽겠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방어하고 대한민국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경제 수장이 네. 대한민국 환율은 앞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니 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어. 아니,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렇게 사리사욕만 채우는 자들을 국무위원에 선임했으니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본인이 당장 사과하고 사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어요. 자, 대한민국 경제 더 나락으로 보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가치 더 올리고 싶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네. 이런 자가 어떻게 정말
기재부 장관일 수 있습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니 그 심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주식 보세요. 미국 주식. 야, 그 주식을 이 사람이 무슨 뭐 주식 천재도 아니고 자기가 맨날 배우자가. 주식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어떻게 산 그런 게. 주식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듭니까? 정말 그거는 그 누구도 워렌 버핏도 저리 가라요. 그렇지 부러우신가- 않아요? 난 너무 부러우신가 부러워요. 난 너무 부럽다니까. 예. 나는 너무 부러운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얻는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은 자기네끼리만 공유하고 그런 거지.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도 엄청나잖아요. 미국 주식 해가지고 어. 많이 들었더라고요. 오세훈이가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알겠어. 내가. 전년보다 37억이 늘었다고요. 예. 야. 아 진짜 대단한 배우자가. 사람들이야. 대단한 주식도 사람들. 대박. 네, 주식. 검찰청 원래 아. 돈도 많았는데다가 주식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K 오늘 주식은 다 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를 보니까 2,500 또 좀 하락해서 또 올라갔죠. 예, 2.26% 2,500 깨졌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물론 이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것도 있고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안 좋아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불안전 상황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민주주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네.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너무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주식시장, 투자시장 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대해 헌재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적 비용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지적을 하고요. 빨리 선고 기일을 잡아라. 우리 국민들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통김발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지금 또 해피해피님이 선고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집회 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서명 독려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연대합시다. 아까 언급한 그 서명 이제 20만 명이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100만까지 금방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뭐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힘차게 오늘 아침 좀 열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파면 됐고 이제 조비대선 갑시다 이런 분위기 좀 저희가 원래 그 색깔 활짝 웃으면서 좀 방송했으면 그러니까요. 우리 좋겠습니다. 웃는다고 오늘 엄청 혼났잖아요 지금. 예,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좀 모든 뭘 해도 혼납니다. 예, 웃으면서 그래도 웃음은 좀 섞어가면서 힘을 내자, 지치지 말자 이렇게 답답하셔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답답하니까 정치인의 언어란. 박영호 여러분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엔 정말 우리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네.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